이런 세상에 은행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유유히 번호키를 누르고 은행 금고 안으로 진입한 은행 토리범들. 거침없이 자물쇠를 열어 젖힙니다. 엄청난 양의 현금을 챙겨 유유히 은행을 빠져나오는데요. 하나, 둘, 셋, 도망쳐라!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정말 은행 맞나요? 직접 도둑이 되어가지고 자물쇠 같은 걸 직접 손기술을 이용해서 다 따고요. 이렇게 해서 돈 될 만한 것들 훔쳐나오는 방털기 카페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도둑 역할을 하며 은행, 집 등을 터는 일명 방털기 카페랍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어하는 것, 바로 자물쇠 따기라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와, 우리 100등 안에는 맞았어. 색다르게 자물쇠 딸 일이 뭐 평소에 별로 없잖아요. 자물쇠 여러 가지 자물쇠를 좀 따보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긁어서 열어요. 그렇게 딱 이렇게 가는데 열렸다. 완전 너무 좋아요. 재밌었습니다. 열수록 재미있는 자물쇠, 그 비밀을 한번 털어볼까요? 자물쇠의 비밀을 열어줄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볼까요? 자물쇠의 비밀이 아니라 월패드를 열어버렸습니다. 대체 뭘 보고 있는 건지 아무리 보아도 자물쇠는 보이지 않는데요. 아들, 뭐야? 이거 왜 뜯었는데? 이거 분석해 보려고. 뭘 분석하는데? 이제 월패드 내부 시스템 같은 거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뜯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야, 재밌지 장난 않아? 아니네. 헐. 제발 여기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역시나 우리 무성이의 호기심은 제가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승이는 올해 고3입니다. 교과서 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월패드라니. 무승아, 월패드가 왜 그렇게 궁금한 거니? 어떻게 보면은 또 저희 집안의 리모컨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해서 재밌죠. 신기하고 막 분석해보고 싶고 뜯어보고 싶고 그러죠. 궁금하면 무작정 잠긴 것도 열어본다니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가득한 이름 모를 프로그램들. 설마 너 불법 해커는 아니지? 무승이의 꿈은 화이트 해커, 즉 사이버 보안 전문가랍니다. 그럼 무승이가 요즘 손에서 놓지 않는 것, 바로 이 자물쇠입니다. 저는 이제 정보 보안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물리 보안에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락피킹도 공부하고 있어요. 출입 통제, 시설 보호 등 인명재산을 보호하는 물리보안. 그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자물쇠고, 열쇠 없이 자물쇠를 여는 기술이 바로 락피킹입니다. 세계적인 컴퓨터 해킹 대회인 데프콘에서 2005년 락피킹 대회가 열리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죠. 금고 보안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렘은 나쁜 보안을 드러냄으로써 보다 나은 보안을 찾아내자며 락피킹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보 보안을 지키려면 하드웨어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에는 락피킹 동호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도구로 정말 단단한 자물쇠가 열릴까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안 전문가를 꿈꾸며 락픽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저는 이런 거 락픽 같은 거를 하면은 되게 신기하게 보는데 저는 이제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여는 게 아니라 이제 잠그기 위해서 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설계한 보안 시스템을 제가 뚫어가지고 그걸 더 보완을 해준다고 하면은 훨씬 더 나은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물쇠는 그 시작부터 보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소유의 개념도 없던 시대, 자물쇠는커녕 문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재산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문을 지키는 안전한 잠금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빗장입니다. 하지만 안에 사람이 있어야만 잠글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어도 재산을 지켜주는 장치, 그게 바로 자물쇠였습니다. 자물쇠는 지킬 것이 있는 왕이나 귀족 등 지배계층의 필수품이었던 겁니다. 잠그다와 철을 뜻하는 쇠가 합쳐진 단어, 자물쇠. 하지만 자물쇠가 처음부터 쇠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자물쇠는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에서 발명됐는데 나무로 된 빗장 자물쇠였습니다. 기다란 막대 같은 열쇠를 넣으면 내부 핀이 밀리면서 문을 막고 있던 나무 빗장이 분리되는 원리였는데요. 서로 길이가 다른 핀으로 이루어진 열쇠가 아니면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원리는 자물쇠에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물쇠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라고 합니다. 그 원리는 어땠을까요? 여기에 있는 자물쇠와 열쇠는 용인 언남동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통일신라의 자물쇠와 열쇠가 되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자물쇠의 구조가 큰 틀에서 변하지가 않았어요. 조선시대 자물쇠와 열쇠가 되겠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홈으로 집어넣고 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물쇠는 삼국시대에 있어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물, 우리가 주조, 단야 얘기할 때 철을 다루는 최고의 장인들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물쇠와 관련된 삼국시대의 기술들이 조선시대까지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아름다워 보이는 우리나라 자물쇠 속에는 최첨단 기술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 자물쇠를 여는 열쇠 구멍이 보이시나요? 보기엔 볼록한 장식처럼 보이는 부분을 열어야만 비로소 열쇠 구멍이 열리도록 비밀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자물쇠는 소수에게 허락된 최첨단 보안 장치였는데요. 하지만 요즘 자물쇠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일상용품이 됐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공장에서 기계로 깎아 만든 자물쇠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를 전후해 열쇠 전문점들이 많이 생겨났죠. 청계천 세운교 앞에서 장사한 지는 거의 16년 정도 됐고 내가 한 지는 이 가게는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이 가게 자체가. 가게 곳곳에 세월이 묻은 자물쇠들이 보입니다. 요게 정확하게 25년 내가 이건 정확하게 기억해놓기. 예전에는 살라 그러면 가격도 비쌌고 제품도 잘 없었고 참 귀한 물건이 있었어요. 그럼 이 가게에서 가장 신기한 자물쇠는 어떤 거예요? 사장님이 보여주는 참 작은 자물쇠 하나. 이건 대체 뭘 잠그는 자물쇠예요? 전화기 나오세요. 도대체 생소한 전화기 자물쇠.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1970년대만 해도 전화기도 귀했고 전화비도 비쌌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전화를 걸지 못하게 이 자물쇠로 다이얼을 잠궜답니다. 자물쇠의 영혼의 단짝 열쇠인데요. 가끔 이 열쇠가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만능 열쇠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내가 물어봐요. 왜 필요하신데 그러니까 우리 집 문 열어야 되겠대. 만능 열쇠가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부잣집이 털렸다 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만능 열쇠입니다. 어떤 문이든지 열 수 있다는 만능 열쇠. 정말 존재했을까요?
진짜 오리지널 옛날 기술자들이 디지털로 안 되고 막 아날로그 돼 있을 때 가장 단순할 때 몇 개만 한 서너 개만 갖고 다니면 다 열었어요. 그게 만능 열쇠고 지금은 만능 열쇠는 없고 그리고 이런 요새 디지털 키들은 뭐 다 감지들이 다 되기 때문에 다 방지 다 해놨어요. 요새는 그 방패가 이게요. 거의 99%에 못 늘어 이제. 훔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자물쇠는 바로 그 대결 속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전자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식 자물쇠에 이어 디지털 자물쇠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계식과 디지털 자물쇠의 접목도 시도되고 있는데요. 보통 기계식 자물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를 놓을 때 인증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디지털화 시킨 거죠. 기계식 자물쇠의 열쇠 구멍을 디지털화한 겁니다. 기계식 같은 경우는 이 요철로 하기 때문에 복제가 쉽고요. 불법으로 따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요철로 하는 것이 아니라 UID 값을 하기 때문에 복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따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만들면 자물쇠의 구멍을 달리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열쇠에 들어있는 시스템에 따라 모양이 같아도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연결도 가능한데요. 그렇지만은 원격에서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멀리서도 온라인으로 자물쇠가 열리고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열리고 잠긴 이력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가능합니다. 이벤트가 정보가 보이죠. 열림, 잠김. 다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물쇠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출근 시간. 이 회사 역시 직원들이 속속 출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 앞에 서기만 했는데도 무사 통과. 문이 그저 열립니다. 출입 열쇠도 없고 출입증도 없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호기심 많은 배짱이 PD도 출입문 앞에 한번 서봤습니다. 과연 문이 열릴까요? 냉정하게 거절당했네요. 인증 실패네. 알고 보니 직원들의 얼굴을 등록해 출입을 허가하는 안면 인식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얼굴을 봐야 되는데 가끔 저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사원증 있는 회사 다닐 때는 맨날 놓고 다녀가지고 못 들어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체 인식이라서 저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점이 편리하고 좋죠. 안면 인식 시스템은 얼굴 이미지 중 선택된 특징과 저장된 안면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 인식 중 하나로 지문, 홍채 등과 함께 보안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체 인식도 자물쇠로 볼 수 있을까요? 생체 인식은 생체 정보를 정보 보안 형태로 바꿔서 물리 보안이나 접목시키는 융합 보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열쇠는 신체가 될 수 있고 그 자물쇠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생체 장치들이 다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장치들을 우리가 자물쇠의 다양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리보안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정보보안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생체인식 시스템이 새로운 보안의 열쇠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생체 인증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금융 분야입니다. 손을 올려주시면 손을 올려놓으라고요? 네, 인증해서. 손금으로 인증을 하는 걸까요? 손에 있는 정맥을 활용한 생체 인식입니다. 손가락과 손바닥에는 미세 혈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근적외선을 비추면 혈관 속 헤모글로빈이 근적외선을 흡수해서 검게 나타납니다.
항상 어떠한 보안을 위해서 자물쇠가 꾸준히 발전해 왔고요. 앞으로 향후의 자물쇠는 자물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자물쇠로 점점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4,000년간 인류를 보호해온 시대의 첨단 보안 장치, 자물쇠. 자물쇠는 지금도 진화 중입니다.